안녕하세요. 기력 측정 카페 송혜령입니다. 저희 기력 측정 카페는 오늘도 여러분의 기력 측정을 위해 영업을 시작합니다.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치수를 깔고 프로기사와 젖바둑 대국을 진행합니다. 만약 도전자가 승리한다면 해당 기력의 단증과 상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3점 젖바둑 준비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손님이 저희 카페에 방문해 주었을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에서 확인하시죠. 오늘의 기력 검증단 조혜연 프로입니다. 이번이 2번째 재방문인데요. 저번 대국에서 역대급 실력자를 만나 호되게 당한 이후로 다시 출연할 기회만 기다렸다 합니다. 명예 회복이 절실할 것 같은데 과연 오늘 대국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오늘의 도전자 이승일 도전자입니다. 이승일 도전자는 아마 공인 6단증을 갖고 있는 고수인데 오랫동안 바둑을 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실력 검증이 절실하게 필요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는 도전자 나와주었는데요. 과연 어떤 대국 내용 보여줄까요? 기력 측정 카페 제한 시간은 프로기사에게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 도전자에게는 제한 시간 20분과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세점 젖바둑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바둑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감사 인사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기력 측정 카페 시청자분들의 인기에 힘입어 저희 카페 영업을 1년 더 연장을 해서 이제 저희 2024년 계속해서 월요일 10시마다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 더욱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고요. 오늘 멋진 중절모를 쓰신 신사분이 도전을 해주셨는데 저희 이승일 도전자는 아마 공인 6단증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기력 측정 카페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게 한 20년 전의 기록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이게 좀 부담스러운 타이틀이라는 듯한 뉘앙스를 많이 풍겨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단증보다는 일단 대국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도전자분이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대국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죠. 조혜연 프로 공교롭게도 오늘 대국 3점 젖바둑 2번째입니다. 저번 방송 출연 때도 3점 젖바둑에서 정말 엄청난 실력자를 만났는데요. 거의 역대급으로 가능한 도전자분을 만나서 3점에 거의 완패하다시피 뭐랄까요, 이 젖바둑으로 이런 표현을 해도 될까 싶지만 뭔가 힘 한 번 못 쓰고 거의 쭉 밀리는 대국 내용으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만큼은 그 명예를 좀 회복하고자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을 텐데 과연 오늘 조혜연 프로가 3점에 그 명예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것도 오늘 대국의 큰 재미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우선 아직까지는 날일자 걸침과 날일자 기본 정석들이 진행이 되면서 크게 제가 해설할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찰나에 좀 오랜만에 등장하는 옛날 정석이 등장했습니다. 이승일 도전자가 이쪽을 막아가는 선택을 하면서 백이 건너하고 끼워 있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거의 모범 포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정석 수순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승일 도전자가 이쪽 젖혀가는 약점이 있는데도 갈라치기를 해가면서 바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포석을 짜고 있습니다. 이승일 도전자 사전에 오늘 대국 작전이나 이런 걸 여쭤보았을 때 선실리 후타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뭔가 선실리보다는 굉장히 빠르고 적극적인 포석 운영을 통해서 주도권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하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끊어가나요? 글쎄요, 이거는 좀 때이르게 좀 일감적으로는 약간은 무리스러운 싸움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곳 밀어가고요. 끊어간 이상 이 2점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또 밀어가고 그냥 늘어두네요. 저는 이렇게 밀어가는 이 벽을 통해서 이 돌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씌워가면 어떻게 되나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조혜연 프로는 일단 위쪽으로 늘어서 뭐 이런 거는 하나 막아두고 상대가 뛰어갈 때 이렇게 한 칸으로 씌우는 자세가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은 두 가지 모두 선택을 할 수 있는 작전이었고요. 우선 우상귀 쪽에서 백이 젖혀 들어가면서 굉장히 급박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조혜연 프로가 오랫동안 생각하는 걸로 보았을 때 지금 바로 뛰어가는 착점도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조혜연 프로 오늘 단단히 각오하고 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조혜연 프로랑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 녹화 전날을 기준으로 기력직전 카페 유튜브 조회수를 싹 봤을 때 조혜연 프로가 4.6만 회로 1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기력직전 카페 애청자분들이 무려 여자기사, 한국 여자기사를 대표하는 조혜연 프로를 만나서 이렇게 도전자분이 완력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대리만족을 많이 느낀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때 상대가 너무 셌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다고 해요. 제가 이 대기 시간 동안 검토실에서 바둑판 앞에서 조혜연 프로가 계속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봤거든요. 오늘 이승일 도전자가 조금 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조혜연 프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기 때문에 오늘 내 승리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고비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선 조혜연 프로가 한 칸을 뛰고 젖혀가면서 상대를 2선으로 좀 몰아두겠다. 나중에 이런 것까지 다 선수가 된다면 글쎄요, 뭐 지하철 바둑이라고도 하는데 때이르게 2선으로 흙이 돌 모양이 기는 듯한 느낌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쪽 백석점은 2선으로 기더라도 굉장한 요석이기 때문에 살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는 뛰어나가야죠. 아마 조혜연 프로는 좀 기대기 전법으로 이렇게 뭐 붙여 나간다든지 등의 수법을 통해서 우상기 흙. 지금 정말 멋있는 착점이 나왔네요. 확실히 이승일 도전자 아무리 한 20년 전의 기록이라고는 하지만 그 실력 어디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프로 대국에서 볼 법한 이 어깨 짚음의 행마가 나왔어요. 저는 좀 한눈에 그냥 한 칸을 뛰어 나와도 백 모양을 째면서 이렇게 한 칸을 뛸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일감적으로 한 칸 뛰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고급 수법이 나왔습니다. 이승일 도전자가 확실히 이 한 수로 제가 그 바둑 경력을 좀 엿볼 수 있었고요. 이승일 도전자 현재 경영 지도사와 방통대에서 경영 대학원생을 이렇게 겸하면서 경영 쪽으로 이렇게 전문가신데 지금 이 두 집단의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서 오늘 대국을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대국에서 뭔가 승리해서 단증을 따기보다는 본인의 이런 방송 출연과 또 동기분들의 응원 이런 걸 통해서 좀 이 바둑 동호회, 이 두 집단의 바둑 동호회의 어떤 부흥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도 나왔다고 해요. 이승일 도전자가 과거에 그 천리안이라는 인터넷 바둑 사이트가 있었을 때 당시에 바둑 보급을 위해서 본인보다 약한 기력대를 가진 분들을 또 가르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좀 바둑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 도전자 분이셨어요. 저에게 꼭 이 멘트를 해달라고 제가 꼭 바둑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 싶다 뭐 이러면서 꼭 말씀을 꺼내달라고 해서 하도 신신당부를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명칭까지 밝히면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 사이에 조혜연 프로가 이곳을 붙여가고 흙이 젖힐 때 이곳을 호구치는 지금 변화를 통해서 좌상 쪽의 흙 모양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조혜연 프로의 의도는 여기를 연결해 들어간다면 이쪽 단수가 너무나도 아프다. 단수를 하고 여길 단수를 쳐도 되고요. 그냥 늘어두기만 하더라도 단수를 하나 쳐두고 이길까요? 이렇게만 돼도 상대가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데 3-3까지 둔다면 글쎄요. 지금 이 모양은 흙이 너무나도 괴롭거든요. 지금 뭐 거의 이 선을 기다시피 계속해서 연결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흙이 너무나도 괴롭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이어두어야 할지
위쪽을 연결해 두어야 할지 어디 쪽을 연결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와, 또 멋있는 감각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정말 멋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중앙을 좀 중시를 하면서 두는 대국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바깥쪽으로 싸바르면서 봉쇄를 하면서 이렇게 두터움을 쌓고 그걸 토대로 모양을 키워가는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오늘 이승일 도전자가 보여준 이런 감각 제가 한 청소년기 아니면 혹은 유년기 시절에 굉장히 좋아하던 수법입니다. 일단 하나 이렇게 알려두고 이 손은 이쪽 있는 거를 방비하는 좀 효과적인 연결 수고요. 이제 그쵸, 조현 프로는 기세상 뚫어갈 수밖에 없을 때 뭐 이쪽을 한 칸을 뛴다든지 이쪽을 덮어간다든지 내 하는 쪽으로 상변백을 오히려 공격을 하겠다. 이승일 도전자 오늘 굉장히 멋진 감각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현 프로 오늘도 글쎄요, 제가 앞서 이승일 도전자가 승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조혜연 프로가 그 이를 갈고 나온 게 제가 너무나도 느껴졌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포석이 진행되는 수준을 봤을 때는 글쎄요, 그 말을 취소하고 오늘도 조혜연 사범님이 좀 안타깝지만 굉장한 실력자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혜연 사범님이 오늘 승리를 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좀 예측이 되는데요. 이런데 일단 붙여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당장은 어려운 싸움입니다. 아무래도 흑이 3점을 먼저 깔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 싸움이 흑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조혜연 프로도 일단 어려운 모양을 많이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 포석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난전이에요. 지금 요런 데까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쪽 3점 단수 치는 것이 백의 권리이다 보니 상변 흑돌 전체도 아직은 미생입니다. 상변 흑돌 전체도 미생이고 여전히 우상 쪽에는 이쪽을 밀어두고 끊어두는 약점도 흑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흑백 모두 현재는 굉장히 엷은 상태로 상변 전투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승일 도전자 하나 더 밀어두고 리듬을 타면서 나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혜연 프로도 그냥 늘기보다는 한 칸을 뛰는 작전을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냥 늘어두면서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나오는 이런 느낌이 백도 불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확실히 3점 젖바둑이다 보니까 전투가 한번 벌어지는 게 굉장히 난전입니다. 이승일 도전자는 글쎄요, 이쪽 상변 쪽에 어느 정도 흑의 활로를 확보해 두고 난 이후에는 우상기 이쪽을 두텁게 막아두는 방향을 생각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근데 백이 이곳을 밀고 이곳을 젖힌다면 끊었을 때 이쪽을 단수 쳐서 끊고자 하는 약점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한 점을 잡으면서 타개하는 것이 훗날 굉장히 강력한 뒷맛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 막는 수요. 그곳은 약간은 사활을 신경을 쓴 수지만 이쪽 끊어가는 단점이 굉장히 통렬한데요. 이쪽을 끊어둔다면 흑이 연결을 하면서 한 점을 살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수를 더 보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수를 더 보강을 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흑돌 한 점은 지금 이 상변 쪽 백 전체 사활을 연결시켜주는 굉장한 요석이었어요. 따라서 일단은 그쪽 한 점을 어떻게든 살려두고 나서 이제 흑의 생사를 돌보는 편이 훨씬 좋았는데 이승일 도전자 일단 완벽하게 흑의 미생을 살아두면서 좀 승부를 길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부터 너무 급박한 전투가 펼쳐지다 보니까 조금은 몸을 사리는 그런 수가 등장을 했고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뭐 살아둔다면 글쎄요. 근데 손을 뺀다면 사활이 어떻게 되죠? 막상 손을 빼도 당장 사활에는 문제가 없는지 좀 살펴보고 있는데 글쎄요. 여기 약점을 백한테 허용을 했을 때 제 눈에는 살 수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승일 도전자는 이쪽을 연결하는 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삶을 도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에 이쪽을 그냥 들어가게 되면 오늘 제가 사활 공부를 하고 있는 이거는 뭐 여기 선수고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백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두고요. 네, 백은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뭔가 끝내기 쪽으로 훨씬 득이었던 수였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승일 도전자가 좀 그렇게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만큼 굉장히 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한 수 한 수 두어가고 있습니다. 이승일 도전자 오늘 대국하는 조혜연 프로의 굉장한 팬이라고 했는데 이승일 도전자와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친밀감이 많다고 해요. 조혜연 프로가 워낙 바둑계의 팔방미인으로도 유명하죠. 외국어나 공부, 학업 쪽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요. 그런 다방면으로 관심이 있고 또 노력하고 재주가 있는 그런 모습이 이승일 도전자 개인적으로 본인의 모습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도 조혜연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대구까지 조혜연 프로와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조혜연 프로가 직접적으로 제가 아까 나와서 끊어가는 변화 대신에 중앙 쪽으로 흠집을 내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승일 도전자가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렇게 반발을 해가자 더 막강한 역시 노림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흙이 이쪽을 막아두는 게 굉장히 두터웠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백이 이렇게 밀고 들어간 수랑 제가 흙으로 막아두는 수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한눈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수는 백의 사활적으로 선수 교환이고요. 백이 지킬 때 글쎄요. 이승일 도전자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조혜연 프로가 이쪽을 붙여둔 교환은 여기를 끊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쪽을 나와서요. 흙이 끊으면 단수로 곤란합니다. 따라서 흙이 끊을 수가 없는데 흙이 이으면 있고요. 여기는 안 이어둘 수도 있겠는데 일단 연결을 해두고 중앙으로 뻗어나오는 이 모양새가 굉장히 통렬하다. 지금 우상기 흙과 중앙 쪽 흙을 정확히 가운데를 관통하면서 분리를 시켜 두었거든요. 그리고 이 두 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뒷문이 언제든지 터져 있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뒤쪽으로 막아갔습니다. 이승일 도전자의 이쪽 일선 젖혀 있기는 여기를 막아가겠다는 뜻이었네요. 중앙을 둔다면 나는 그냥 이 선으로 연결을 하면서 우상기의 흑돌의 안위를 돌보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백이 차단을 해가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진행을 했을 때 근데 이 교환 지금 흙이 이쪽을 막아두고 백이 이쪽을 늘어둔 교환이 흙한테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큰 이득이어서 지금 조혜연 프로는 계속해서 끊어가지 못한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변에서 굉장히 급박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승일 도전자가 또 묘하게 연결을 계속해서 하면서 연결을 하고 또 삶을 도모하고 하면서 타협이 이루어졌고요. 이승일 도전자가 기풍에도 본인의 강점으로 타협을 적어두었던 만큼 타계를 적어두었습니다. 네, 타협이 아니라 타계를 적어두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뭐랄까요 판 전체를 밸런스 있게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도전자인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조혜연 프로가 가장 큰 목적이었던 중앙 흑도를 분리하기, 네, 이 목표는 성공을 했고요. 확실히 저번 대국보다 초반부터 좀 타이트하게 두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번 조혜연 프로가 너무나도 센 강자를 만나서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오늘 대국은 초반부터 느슨하지 않게 타이트하게 두면서 상대를 괴롭혀 가겠다, 이런 작전인 것으로 보이네요. 그곳은 백의 약점이었고요. 흑의 중앙과 또 이 백의 한 점이 연결되면서 만약에 흑이 이렇게 잡는다면 굉장히 이 중앙 쪽이 갑자기 두터워지죠. 따라서 바둑을 들 때 어떤 게 요석이고 어떤 게 패석인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런 중요도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 한 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상대가 약한 돌이 있는데 아무리 작은 한 점이라도 내 약한 돌과 관련이 있으면서 끊기는 거는 굉장한 요석입니다. 따라서 그런 돌들은 연결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요. 지금 이승일 도전자가 끊어간 이 한 점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 한 점이 100으로 하여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중앙 쪽 흑 대마가 중앙에 붕 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승일 도전자 한 점이지만 굉장한 요석이기 때문에 이쪽을 끊어가는 선택을 통해서 중앙의 흑에 돌을 두텁게 만들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어느덧 둘, 승률 그래프는 한 15집 정도 차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7. 그 이유는 지금 이 상변 쪽 전투에서 흑이 삶을 도모하느라고 여기 한 대여섯 집, 그리고 결국에 이쪽도 큰 집을 만들지 못했어요. 현재는 이렇게 중앙 쪽에 큰 두터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모양은 열분으로도 치부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글쎄요, 여기까지 지금 백이 벌려가는 것과 실전처럼 흑이 두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므로 엄청나게 큰 자리이긴 했는데 한눈에는 중앙이 급한 곳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를 하나 두고요. 이런 데 하나 치받아 두고요. 이렇게 끊고 이런 변화가 진행이 된다면 과연 이 중앙 쪽 흑 대마가 괜찮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인데 일단 조혜연 프로도 초반 진행이 역시 이 정도면은 오늘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네요. 우하기를 먼저 돌보면서 중앙 쪽 약점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이승일 도전자가 그 부분을 또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입구자라든지 그냥 단단하게 잡아두는 선택으로 중앙을 보강하는 게 대세점이었습니다. 조혜연 프로는 상변에서 이미 한번 큰 전투가 벌어질 뻔했으니 좀 천천히 대국 흐름을 가져가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날일자로 우하기를 먼저 돌보았고요. 그러자 이승일 도전자가 이제는 중앙을 돌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단단하게 지켜두었습니다. 이승일 도전자가 한 20년 전쯤에 뭔가 바둑을 굉장히 많이 두고 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실전 경험은 없었고요. 그 이후로 실전 경험은 따로 없었고 그냥 간간히 이렇게 관전하는 거는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었는데 20년 전쯤에 프로랑 그때 누구랑 뒀는지는 기억을 못 하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프로랑 무려 두 점의 대국을 해서 무승부를 한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사실이죠. 네. 근데 이게 말이 두 점이지 사실 두 점의 프로랑 대등하게 겨룬다는 그 실력은 뭐랄까요, 거의 어렸을 때 프로를 지망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바둑을 배워본 적이 있지 않고서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프로 기사들도 이제 2점을 딱 까는 이런 아마추어 분들이 있으면 내가 2점에는 질 수 없지. 그런 좀 또 승부욕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상징적인 2점 치수인데 우선 이승일 도전자가 그 2점 치수에도 물론 20년 전이기는 합니다만 프로와 거의 대등하게 겨룰 만한 실력자였고요. 따라서 제가 조혜연 프로가 출연할 때마다 이런 실력자와 대국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네. 조혜연 프로 저희 정말 한국 여자 바둑계를 대표하는 기사분이신데 역시 그 명성에 걸맞게 또 도전자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 호방하게 조혜연 프로가 한 점을 가둬두면서 이도를 잡기보다는 이도를 공격을 하면서 거의 뭐 2집 정도 내게 2집 정도 내면서 이렇게 살려주고 그 중앙 쪽의 두 텀을 토대로 이제 좌하귀와 하변 쪽을 풀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뭐 이 흑 2점을 제가 기력 측정 카페 해설을 하면서 시청자분께 좀 당부를 드렸던 게 봉쇄되지 마라. 봉쇄가 되어서 사활을 추궁을 받게 되면 삶을 도모하는데 굉장히 피곤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대국은 3점이기도 하고 워낙 3점 정도의 기록되면은 워낙 도전자분들이 이런 뭐 수읽기 능력이나 사활적인 부분은 웬만큼 기본기가 갖춰 있다는 전제하에 이 돌은 죽을 돌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만약에 본인의 기록대가 한 5점에서 6점 혹은 그 이상의 기록대다 하시면 이렇게 봉쇄당하는 것은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우선 조혜연 프로의 뜻은 이곳을 붙여간 뜻 정확합니다.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 호구가 선수로 들으면서 이제 3-3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날일자를 달려간다든지 했을 때 이 좌하귀 흙 모양을 손쉽게 비교적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따라서 조혜연 프로는 좌변의 흑돌을 공격을 하면서 이런 이득을 챙기겠다.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3점 젖바둑인데 내용 퀄리티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제가 성장할 당시에는 바둑이 많이 저변화가 됐고 그런 바둑 문화 속에서 지금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에 접어들면서 우연히 바둑 사업이 되면서 더욱 애착을 갖게 됐고 사업에 몰입하다 보니까 바둑을 둘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전불사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은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반상의 흐름을 보면서 몰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자분께서도 굉장히 강한 바둑으로 알려져 계신 분입니다. 네, 다년간 바둑을 두셨고요. 성남에서 오셨는데요. 석점 젖바둑 여전히 긴장되지만은 저도 오늘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바둑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기력 측정 카페에서 열심히 두었으나 제가 완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도전자분께는 제가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전투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글쎄요. 이런 데로 호구 쳐야 할지. 저도 한눈에 좋은 수가 어딘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팩감만 많다면 이런 데 하나 딱 저 단수 치는 기세로 한번 패를 들어가고 싶습니다만 백이 땅했을 때 흑의 다음 팩감이 이런 데 하나 단수 치기에는 좀 꽤 악수 교환이기도 해서요. 흑의 다음 팩감이 안 보여서
네, 우선 이승일 도전자는 궁도를 넓히는 방향을 선택을 했고요. 제가 이 수를 말씀을 드리려다가 잠깐 머뭇한 이유로는 이런 데 치중이 눈에 들어오긴 하거든요. 치중 가두고 이런 데를 막아간다면 일단 흙도 사활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중앙 쪽에 백의 열분을 뭔가 추궁에 들어가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모두 바둑돌 착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 수 한 수 놓여지는 수들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조혜연 프로는 당장 사활을 추궁하기에는 역시 내 돌이 너무 얇다. 나는 원래 내 계획대로 좀 상대를 삶을 강요를 하면서 외세를 얻겠다. 그 작전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 뭐 이런 데를 잊고 싶진 않은데 잊는다면 최소한 이 정도 따내는 교환을 선수를 해두고 빠르게 손을 빼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하지만 그쪽 패를 계속해서 버텨갔을 때 좀 머리가 아프기는 해요. 조혜연 프로도 한눈에 보이는 팩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3 요 정도. 여기 하고 따낸다면 지금은 굉장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흑백 서로 이 패가 중요한 이유는 흑이 패를 잇게 되면 그쪽 단수치는 선택을 했네요. 지금 이 흑돌 두 점이 굉장한 요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흑이 이쪽에 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연결을 하는 모양이 나온다면 지금 좌하귀의 백돌들이 굉장히 얇아요. 뭐 이런데 이렇게 중앙 쪽으로 하나 응수타진 하나 알려두고 이렇게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면 곶마로 붕 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좌하귀 쪽에 백이 곶마면 백이 뭐 살려 들어갈 때 흑이 그냥 하변을 통째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흑의 하변 모양을 좀 쉽게 깨기 위해서는 좌하귀 백돌의 전체 안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두 대국자 모두 그 좌변 쪽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젖히게 되면 어떡하죠? 넘어가기에는 이 단수 한 방이 너무 아프고요. 이 아픈 거를 모자라서 지금 백이 당장 이렇게 포도송이를 만들면서 일선을 타고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막히거나 했을 때 이제는 전체 사활이 정말 문제입니다. 네, 전체 사활이 이거는 문제여서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쪽을 젖힐 때 여길 단수 치겠다는 뜻인데요. 이 정도로 타협이 돼도 글쎄요. 흑이 잘 됐는지 의문입니다만 조혜연 프로가 여기서는 칼을 뽑아 들 것 같은데요. 이걸 패를 하면 어떡하죠? 따낼 때 이쪽 패가 손해긴 합니다만 백한테는 절대 패감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는 글쎄요. 제가 안 된다고 보여드린 참고도인데 조혜연 프로에게는 일단 두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이곳을 잊고 늘 때 치중 가서 잡으러 가는 수 혹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단을 젖혀서요. 이쪽을 한 점을 버리면서 흑의 안형을 없애고요. 단수 선수 해두고 중앙을 글쎄요. 입구자로 입구자든지 막아간다든지 하는 선택으로 흑을 조여 들어갔을 때 글쎄요.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는 흑이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제 눈에는 지금 흑의 대위기입니다. 일단 한눈에 사는 수는 안 보여요. 그리고 확실하게 중앙 쪽이 봉쇄가 된 만큼 지금 조혜연 프로가 한 수 한 수 두어가는 손길에 굉장히 그 자신감 지금 이거는 됐다. 이거는 흑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까지 저는 받고 있거든요. 이승일 도전자 뭔가 두 점을 버리기가 싫어서 그 돌이 굉장한 요석이어서 욕심을 낼 때 조혜연 프로가 망설임 없이 오늘 용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혜연 프로도 오늘은
물러설 수가 없어요. 지금 저번 대국에서도 좀 패배했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아무리 젖바둑이라지만 그렇게 세 점에 지는 경험은 사실 프로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네, 저도 거의 뭐 한두 판 정도 뭐 있을까 말까 한 느낌으로 정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젖바둑이고 친선 대국이라지만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여기를 잊지 못하네요.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왜 문제냐면은 지금 이쪽 두 점을 살리고 싶어서 이쪽 두 점을 연결해 들어갔는데 지금 몇 개죠? 7개로 키워두고 지금 못 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조혜연 프로가 여기를 따주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따주면은 뭐 이쪽을 붙여 들어간다든지 하는 교환을 통해서 글쎄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 쪽으로 일단 흑이 먼저 올 수 있기 때문에 승부를 해볼 수 있는데 조혜연 프로는 네, 그쵸. 지금 오늘 자비가 없습니다. 오늘 자비가 없어요. 지금 이승일 도전자가 좀 욕심을 내다가 때이르게 판을 그르칠 수도 있는 대위기,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오늘 이대국 이승일 도전자의 동기분들이 정말 많은 응원 보내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멋지게, 승패를 떠나서 좀 멋지고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요. 지금 좌변이 다 잡히게 되면은 글쎄요, 좀 때이르게 이 승리를 좀 헌납하는 그런 대국 내용이 돼서 이승일 도전자가 그렸던 어떤 시나리오와는 좀 정반대의 지금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일 도전자 같은 실력자도 조혜연 프로가 이렇게 씌워 들어가면서 이렇게 흑의 사활을 추궁해 가니까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젖바둑에서 최대한 봉쇄를 당하는 그림은 좀 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도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도를 죽이는 거는 사실상 이 좌변 백 전체가 좌변 흑 전체가 죽은 것과 뭐 별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점을 살리고 싶어서 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키워서 죽인 꼴이 되니까 흑 돌들의 체면을 살려서라도 그곳은 이길 수밖에 없었고요. 조혜연 프로도 살짝은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아가기에는 일단 이쪽에 흑은 반집이 있어요. 이렇게 단수 치고 단수 치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반집은 확보를 했고요. 이후에 글쎄요. 이쪽에서 선수 한 집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 그런 걸 의식하면서 조혜연 프로는 꽉 막아가는 것보다는 한 발 비껴받는 게 더 이득이다. 이런 판단이었고요. 그곳을 끊어두게 된다면 여기를 한 점 딱 단수를 칠 텐데 이렇게 하고 따낼 때 늘어둘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필수고요. 과연 중앙 쪽에서 선수 한 집을 낼 수 있느냐? 글쎄요, 불가해 보입니다. 이런 것까지 선수는 듣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쪽 한 집 내는 수와 중앙 쪽 한 집 내는 게 맞복입니다. 따라서 지금 흑은 승부를 걸어가려면 중앙 쪽에서 선수 한 집을 내기보다는 백이랑 같이 끊어가면서 노려봐야 합니다. 백을 일단 끊어가는 쪽으로 승부를 가져가야 하고요. 근데 글쎄요. 저는 왜 아직도 백의 승률 그래프가 안 넘어가는지 좀 의문인데요. 이렇게 그냥 솔솔 타고 나오면 중앙 쪽 백을 노려가기에는 흑이 안 되고요. 흑은 지금 이쪽 있는 수랑 여기 막는 수가 맞복이어서 안 되거든요. 지금은 이거 다 잡혔는데요. 인공지능은 좀 버리는 쪽으로 두면서 해볼 수 있다. 이런 데를 끊어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간의 입장으로는 멀쩡하던 내 대마가 지금 다 잡혔는데
이거 지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흑이 이 대위기를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승일 도전자가 제한 시간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초읽기까지 몰리게 된다면 이거 이대국 30초. 글쎄요, 지금 흑이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조혜연 프로는 그냥 이렇게 단수를 치고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기만 해도 흑이 중앙에서는 뭐 별로 발언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들어갈 때 여기까지 밀어두는 것까지는 좀 선수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여기를 붙여가는 다든지 하는 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백이 이렇게 받아준다면 느는 게 갑자기 선수가 됩니다. 이쪽 중앙 쪽 끊겨지는 약점 때문에 그때 받으면 한 집을 냈을 때 두 집을 내고 살았죠. 그런 쪽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그쪽을 붙여갔어요. 그 수도 뭔가 여기를 늘어가서 이거 늘어두는 수는 한번 교환을 해두었어야 하는데요. 네, 시간이 없어요. 이제 초읽기에 거의 곧 몰릴 이승일 도전자고요.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서 초읽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조혜연 프로는 이런 거 늘어두었을 지금 그냥 는다면 여기 세전머리 이거 견딜 수 있나요? 이거는 정말 흑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좌변을 살리고 싶은데 제가 뚜렷한 참고도를 못 내놓고 있는 것은 그 수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집어가는 수는 안 됐는데. 네, 여기를 일단 늘어두고요. 여기가 없을 때 백이 지켜둔다면 그때 이쪽 나오고 이렇게 끊어두는 수를 뭔가 생각을 하면서 백이 약점을 연결을 할 때 두 집을 내는 그런 수읽기를 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승일 도전자는 일단 찝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이거는 백이 하나,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다섯. 이제는 호구를 치더라도 이쪽 단수가 선수입니다. 이쪽 단수가 선수면 잡으러 갔을 때 중앙 쪽 약점을 이제 노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뭔가 이승일 도전자가 그쪽 부분을 놓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조혜연 프로 자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게 조혜연 프로죠. 네. 그 전에 정말 상대가 얼마나 강했는지가 오늘 대국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조혜연 프로의 첫 대국을 못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기력 측정 카페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한번 그 친구가 그 도전자가 얼마나 잘 두었는지를 감상해보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비가 없는 조혜연 프로를 수읽기로 거의 압도하면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저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도전자였어서, 그리고 오늘 또 공교롭게도 조혜연 프로가 저번과 동일하게 석점 젖바둑을 두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뭔가 말을 꺼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발 늦게 하변을 지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 석점까지 백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이 좌변에서의 전투는 완벽하게 이승일 도전자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이즈 보세요. 흑이 분명히 먼저 백의 좌상 쪽 두터움을 견제를 하고자 벌려 들어갔는데 그 돌들이 몽땅 다 잡혀 들어가면서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이 피해가 너무나도 막심합니다. 너무 크고 이 피해를 어디서든 만회를 해야 하는데 지금 조혜연 프로가 발빠르게 우하기도 먼저 이렇게 안정화를 시켜두었고요. 조혜연 프로의 돌들은 전부 다 완벽합니다.
어디 하나 약한 돌이 없어요. 따라서 이 대국이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대국은 제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승일 도전자가 이 중앙 쪽 잽 뭐 한 두 방을 날리긴 했습니다만 그냥 조현 프로는 이 석점만 잡으면 이 좌변 흑도를 그냥 정말 맛좋게 맛좋게 모든 돌들을 다 잡았기 때문에 아무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 아쉽네요. 이승일 도전자 초반에 이승일 도전자가 보여준 몇 번의 그 번뜩이는 감각이랄까요? 그 중앙 쪽으로 이렇게 멋진 감각을 몇 번 보여주어서 오늘 대국 굉장히 좀 흥미롭고 긴 대국 되겠다 싶었는데 그리고 상변 쪽에서 굉장히 큰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냥 쉽게 타협이 되면서 대국이 오래 갈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좌변 쪽에서 이승일 도전자가 이 2점을 살렸던 것이 역시 너무나도 큰 욕심이었습니다. 이 2점을 버려두고 그냥 좌변을 안정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승부를 하변 쪽으로 가져갔어도 굉장히 긴 승부 호흡이었는데 거기서 좀 때이르게 여기를 2점을 연결하고 백한테 이렇게 젖힘과 이 단수 한 방 허용을 하면서 좌변의 흙 모양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는 조혜연 프로의 거의 동무대였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대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로분들과 네, 도전자분들이 이렇게 전면전을 딱 펼쳤을 때 이 프로분들의 이 수일기 내지는 어떤 함정을 파고 어떻게 이 사활을 이렇게 공략해 들어가는지 이런 오늘 이 한 판으로 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이 프로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워낙 뭐 사활이나 뭐 이런 급소 자리 내지는 뭐 약한 돌을 공략하는 방법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그런 수일기 훈련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 두었기 때문에 이 도전자분들이 뭐랄까요,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에서 들어가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1대1 전면전을 이렇게 확 부딪히게 되면은 오늘과 비슷한 이런 대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국 내용은 제가 해설했던 이 기록 측정 카페를 통틀어서도 거의 대표적으로 전면전을 붙은 이승일 도전자가 거의 좀 대표적으로 제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웬만하면 좀 전투를 일방적인 이 전면전은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당부를 하는 게 좀 오늘 대국에서 확실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체감을 했을 것 같고요. 지금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런 게 한눈에 제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운이 좋게도 이곳을 젖혀 들어갈 때 여길 두면 여기가 2점으로 키워져 있어서 다행히 단수를 쳐도 이렇게 막아서 따내도 뒷단에서 흙이 살아는 있습니다. 흙이 살아는 있네요. 그럼 다른 수가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요 사활 수일기들이 프로분들은 정말 빠릅니다. 네. 이렇게 두고 만약에 여길 젖힐 때 흙이 막아 들어간다면 이렇게 치중 가서 이건 죽은 모양 이게 거의 뭐 한 글쎄요 이런 정도의 한 5수 정도 되는 사활 모양이면은 그냥 1초도 안 돼서 한눈에 그냥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 도전자분들이 전면전으로 탁 부딪혔을 때 이게 전투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도전자분들이 전투 피가 들끓어도 뭐랄까요 초반부터 너무
이렇게 때일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면은 일단 전면전은 최대한 네, 세점 젖바둑 아무리 세점 젖바둑이어도 피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도 조혜연 프로가 제가 말씀드린 그곳 찔러 들어가죠. 이런 장면에서는 흑이 뭐 한 수 실수하면 그냥 또 우선기 다 잡히는 거거든요. 아 그래도 이승일 도전자 다행입니다. 네, 이 사활은 정확히 보고 있었고요. 네, 조혜연 프로도 한번 그냥 지나가는 길에 슬쩍 시험 테스트 하나 놓고 다시 우회에 들어갑니다. 아 오늘 대국은 이승일 도전자가 패기 넘치게 욕심을 한번 부렸다가 그래도 뭐랄까요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다양한 기품과 다양한 성향을 가진 도전자분들의 바둑을 보게 되는데 오늘 대국은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 프로 기사랑 1대1 맞짱은 절대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의 한 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승일 도전자가 그래도 하변 모양을 큼지막하게 짓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혜연 프로가 워낙 자변에서의 이득이 컸기 때문에 뭐 무리해서 하변을 침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 상대에게 빌미를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그냥 쉽게 상대에게 뭐 지킬 거 지켜라. 워낙 이제 차이가 크니까 좀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자리 이곳을 잡아두면서 이제 우하기 백돌까지 완벽하게 살아두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바둑 내용을 해설할 때가 사실 가장 어려웠어요. 뭔가 어느 정도 승부가 좀 기울기도 했고 그리고 이 도전자분들의 인터뷰, 사전에 인터뷰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바둑을 좋아하는 마음이 저보다도 정말 몇 배를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프로기사랑 대국하는 이런 기회도 평소에 갖기 힘든 기회다 보니까 뭐 초반에 망하든지 말든지 차이가 20집 막 30집 벌어지든지 뭐 이 한 판을 그래도 두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몇 차례 그런 대국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이거 대국을 해설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뭐 만담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만약에 뭐 만담으로 흘러간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제 느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승률 그래프가 100한테 확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젖바둑이다 보니까 끝내기에서 프로 기사분들이 실수를 해서 역전패를 당할 확률이 정말 적어요. 지금까지는 0%입니다. 그런 확률은 0%이기 때문에 아예 시청자들이 이렇게 채널을 돌려버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좀 우려가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 기력 측정 카페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그냥 저의 바둑 얘기나 그냥 제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좀 싶었습니다. 바둑 내용이랑 뭐 비슷하다든지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제가 그동안은 뭐 여기 출연해 주시는 기력 검증단 프로분들이랑 주로 도전자분들의 얘기를 많이 풀으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뭐 바둑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내지는 뭐 어쩌다가 뭐 이렇게 원래는 제가 이 승부사로 하다가 어떻게 뭐 해설로 전향을 하게 됐는지 뭐 이런 글쎄요 궁금하셔 할지 지루하셔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도 좀 풀어보고 그리고 저희 기력 측정 카페 매주 월요일 10시에 바둑TV로도 만나볼 수 있지만 저희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창을 활용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바둑을 두면서 고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요즘 뭐 막 바둑이 안 풀려서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등등 재밌는 뭐 고민거리 아니면 뭐 질문거리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뭐 실시간 소통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소통하는 방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애청자분들
궁금하신 점 유튜브 댓글 통해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 조혜연 프로는 하나, 끝까지 둘, 뭐 이 꽃을 막아간다면 넷, 다섯, 지금 흙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를 이을지 막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아가기만 해도 여기를 찌를 때 이런 입구자가 선수입니다. 패가 나면은 사활 쪽으로는 이득이기 때문에 흙이 패를 없애야 하는데 그러면 젖혀두고요. 이렇게 한 집을 떨어진 두 집을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뒷맛을 노려가고 있고요. 이 수는 뭐 여기까지 있겠다 이런 뜻 같네요. 워낙 뒷맛이 나쁜 자리였는데 저는 조혜연 프로가 지금 좌변에서의 큰 이득을 보고 지금 큰 집 차이를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이런 곳을 건드릴까 싶어서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좀 이런 느낌에 지금 양쪽 들여다보기 수법을 통해서 지금 흙의 집을 마구마구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젖히기만 해도요, 이렇게 끊는다면 있는 수가 선수입니다. 다음에 흙백이 이으면 이 흙 한 점이 끊기죠. 따낼 때 뚫리게 되면은 이제 여섯, 흙의 큰 집도 흙의 하변도 말끔하게 뚫렸고요. 거기까지 욕심내지는 않네요. 조혜연 프로가 거기까지 욕심내지는 않습니다만 그곳은 꽃은 끊어가더라도 거의 여기서 이제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를 밀었을 때 흙이 백을 잡으러 가려면은 뚫어야 되는데 젖히면 막아도 2단을 젖혀서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흙이 아무리 수를 늘리려고 노력을 해봤자 흙의 수는 3수고요. 백의 수는 4수여서 흙이 안 되는 그림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럴 때 보통 이제 해설에서 많이 하는 말이 뭐랄까요? 던질 곳을 찾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승일 도전자 오늘 정말 많은 응원에 힘입어서 또 그리고 바둑 동호회 활성과 이런 홍보와 이런 큰 기대를 품고 왔는데 좌변 쪽에서 너무 때이르게 조혜연 프로의 공격력을 살짝 간과를 하고 큰 실패를 맛보면서 아쉽게 셋, 넷, 다섯, 지금 여섯, 아쉬운 내용의 대국을 펼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승일 도전자가 20년 만에 실제로 대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워낙 실력자였다고는 하지만 그 실전 경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프로 승부를 하면서 실전 경험은 이게 그냥 공부 시간보다도 이 실전에서 이거 뭐라고 하죠? 실전, 승부, 실전이 그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형세 판단을 하지 않아도 이 장면에서 뭐 쎄하다라든지 이거는 내가 이렇게 물러나면은 오늘은 지겠다 내지는 이런 감각들이 날 서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승일 도전자가 아무래도 그 공백기가 길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한 판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여드렸던 그 변화도 그대로 조혜연 프로가 역시 정확하게 읽고 있죠. 수읽기 이런 난전을 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읽기가 굉장히 수순이 깁니다만 아마 조혜연 프로는 여기 들여다볼 때부터 생각을 했을 건데 다섯, 여기 찌르고 여기 뚫으면 이런 거를 그때부터 생각을 했을 텐데 한 10수가 넘어가는 수순 진행입니다만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타다다다다닥 하면서 거의 한 몇 초 안에 이런 수순이 다 전광석화 같이 지나가거든요. 따라서 초읽기 상황에서 이런 수읽기적인 모양이 나오면은 프로기사의 이 공격력을 방어해내기가 도전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30초, 하나, 둘, 그래서 최대한 이제 두텁게 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섯, 일곱, 일단 이승일 도전자가 굉장히 아쉬운지 돌을 쉽게 못 거두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돌을 쉽게 던져서 어렸을 때는 사범님한테도 많이 혼나기도 했고요. 한 일례를
들려드리면 이때는 프로가 되기 전인데요. 교류전 같은 대국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았던 바둑을 이 초읽기에서 막 흔들리면서 막 거의 다 잡았던 대마를 막 살려줬어요. 근데 그렇게 실패를 하고도 워낙에 그 대국 형세가 좋았어서 그 제가 실수를 하고도 사실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끝내기까지 간다면 거의 뭐 반집승부 내지는 제가 그러니까 여전히 유리했던 대국이었는데 제가 그 순간의 어떤 감정의 기복이랄까요? 그 화를 막 참지를 못하고 그 대마를 잡았던 걸 놓치면서 던졌습니다. 그러고 제 사범님한테 정말 많이 혼났는데 갑자기 그런 추억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좀 프로가 되고 나서 가장 좀 주의를 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이 감정 컨트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래도 특히 유리했던 대국을 막 역전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유리했던 대국이었는데 딱 만만치 않아진다든지 이랬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기력측정 카페 이 프로그램을 해설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한테 막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프로 기사들도 슬럼프가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현재 슬럼프를 겪고 계시냐고 반문을 했더니 막 이렇게 말씀을 막 이어가지 못하셨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던졌네요. 이승일 도전자가 끝까지 하고 오늘 대국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초반에 멋진 대국 내용 보여주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은 한 판이었는데 좌변에서 이승일 도전자의 욕심 한 번으로 뭐랄까요, 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대국 100불계승으로 이승일 도전자의 5단 도전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조혜연 프로가 용서가 없었습니다. 오늘 대국. 오늘 이승일 도전자 정말 아쉬움이 짙게 남을 것 같은데요. 좌변에서의 욕심 한 방이 너무 큰 화를 불러냈습니다. 조혜연 프로는 오늘 그래도 이 대국을 통해서 저번 패배의 아픔을 말끔하게 씻어냈을 것 같습니다. 매번 강한 도전자의 참여로 점점 흥미로운 기력 측정 카페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